1995년 9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인 가네샤. 가네샤 신의 탄생일에 맞춰 열흘간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인도에서 가장 숭상하는 신 중 하나이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네샤 상에 우유를 바치며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신적인 존재구나. 제사를 올리던 바로 그때 뭐야? 코끼리 코에. 가네샤 상에 갖다 댄 우유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 그 후에도 마치 석상이 마시기라도 한 것처럼 우유는 눈앞에서 사라졌고, 이 놀라운 소식은 인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와. 소를 숭상하는 힌두교에서는 우유 역시 신성한 액체로 여겼고, 때문에 가네샤 상이 우유를 마시는 기적과도 같은 이 현상을 사람들은 밀크 미라클이라 불렀다. 우유만 먹는 건가? 다른 물이나 그런 건 안 마시나? 궁금하네요. 그러게, 그것도 궁금하다,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힌두교 사원에서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가네샤가 아닌 일반 석상에서도 아, 진짜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It's a miracle. I think it's to do with the state the world's in at the moment. And I think that for some reason the gods are hungry and the people are suffering. I couldn't believe it. I thought I'm going to see it for myself, and I just saw it for myself. It's absolutely amazing.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홍콩에 이르기까지 그 수만 20곳이 훌쩍 넘었고, 이러한 현상은 2달가량 이어지다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한시적으로만 저런 현상이 있어. 그런데 11년 후 또다시 인도를 포함해 세계 곳곳의 석상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기 이번엔 시작했다. 다른 석상이네요. 우유를. 뭐야? 진짜. 이번에는 하루 동안 무려 10리터의 우유가 사라졌는데, 하루에 10리터? 10리터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살아있는 듯이 우유를 마시고 피와 땀을 흘리는 석상들. 과연 신이 보여준 신비한 기적일까?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인 것일까? 작가님, 화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증명이 될까요? 화학이라면 상당히 간단하게 아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뭐죠? 쉽지만 강한 거부터. 어. 피눈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피눈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일단 여러분. 일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이게 피눈물이라는 것이 진짜 피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피처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안에 적혈구도 있고 뭐 혈청도 있고 혈액형 검사해 보면 혈액형도 나오고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피겠느냐고. 인형 같은 데서 나오는 피눈물, 그런 피눈물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짓국을 끓일 수 있겠냐고. 너무 맛이, 자. 입맛이 뚝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네.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은 빨간색의 그런 액체인 것이지 피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도대체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느냐?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가장 지구상에서 흔한 원소가 무엇일까요? 지구를 다 산산이 분해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원소가 뭘까요? 하나 꼽을 수 있다면 철입니다. 철. 철이 녹슬면 어떻게 색깔 됩니까? 붉을수록한 색깔이에요. 붉을수록한 색깔. 붉을수록한 색깔. 그러니까
철 화합물, 산화철 계열의 철 화합물은 붉은색을 띠기가 쉬워요. 네. 사람의 피의 붉은 색깔도 사실은 철 화합물이 갖고 있는 색깔입니다. 어딘가에 있는 철이 물에 이렇게 녹아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붉은색을 띠면서 공교롭게 나오면 그것을 우리는 피눈물이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어떤 신비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신비롭고 신기한 현상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원리의 한계 안에서 신비한 것이지 그게 진짜 피라는 것은 아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땀 흘리는 비석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땀 흘리는 비석이라는 것에 나오는 그 물이 진짜 막 땀 냄새 나는 땀은 아닐 거잖아요. 거기서 뭐 소금기가 있고 뭐 땀 냄새에 들어있는 성분이 막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이 마침 맺혀가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땀 흘리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땀 흘리는 비석이라고 맞아. 부르는 것인 거거든요. 더운 날씨에 차가운 음료수 병만 그냥 꺼내놔도 그 온도 때문에 이슬점 이하의 온도가 되면 이슬이 맺혀가지고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결로 현상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별로 그런 현상. 그러니까 마침 주변에 어느 정도의 습도가 갖추어져 있고 비석이 유독 차가우게 될 수 있는 재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물방울이 맺혀서 흘러내린 건 사실 땀 이상할 게 없죠. 자, 그러면 그 우유를 마시는 석상 있잖아요. 네네. 우유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는 걸까요? 우유를 마시는 석상은 사실 좀 저도 진짜 신기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은 바로 돌의 성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실에서 사용하는 매트, 발 닦는 매트 중에 이렇게 천으로 돼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돌 비슷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 흡수 엄청 물 잘하는. 흡수 잘하는 돌. 예. 그게 바로 규조토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매트예요. 규조토? 약간 리조토 규조토라는 게 뭐냐면 같기도 규조류라는 게 있거든요. 아, 리조또요? 아, 저도 리조또로 들었어요. 규조라는 생물이 있는데 이제 우리 바다를 떠다니는 미생물 같은 것인데 이게 별로 희귀한 게 아니거든요. 널려 있는 거예요. 아주 흔한 건데 보이지 않는 미생물 정도인데 껍데기 부분이 약간 유리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물을 흡수를 굉장히 잘하는 재질의 돌인 규조토 재질의 발닦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와 비슷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석상이라면 물을 충분히 잘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과학자로서 추측했을 때 석상에 사용된 암석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암석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조각상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돌이다 하면 대리석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네네. 대리석은 우리 그거 뭐 반질반질하고 물을 뭐 잘 안 흡수하고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리석도 그 겉면을 가공하고 코팅하기 전에 생 대리석 재질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이 다공성이라고 하죠.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많아가지고 물을 상당히 흡수한다라고 해요. 네. 자, 화학자 입장에서는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이 돌에 성분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유 담은 숟가락을 코 밑에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유가 코를 따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물리학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물리학이 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생각하는 이 가네사 석상의 비밀은 바로 모세관 현상입니다. 모세 혈관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사실 맞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모세라는 게 이렇게 작은 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물은 땅 속에 있는 물을 자기 입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아주 가는 관이 있으면은 그 관 안에 담겨 있는 액체에 작용하는 그 물리적인 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력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관의 표면에 물이 붙고 싶어 하거든요. 물이 그 응집력 때문에 그래요. 물 분자들 사이에. 그러면 이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에 비해서 위 방향을 향하는 관에 붙으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면 그러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네샤 석상 안에도 물관처럼 관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곽재식 작가님이 하신 이야기랑 비슷할 수 있는데 가네사 석상 안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균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균열들이 연결돼서 마치
가네사 석상 안에 모세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프로젝트를 책임질 물리학과 교수님 섭외 완료. 결국 구하지 못한 가네샤 석상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만들어 본다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은 바로 3D 프린팅 업체. 스케일이 진짜. 진짜. 실제 판매 상품처럼 디테일하게 제작된 3D 프린팅 모형들. 그렇다면 가네샤 석상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프린팅 작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 2가지. 조각상 내부의 작은 균열과 얇은 모세관까지 그대로 재현한 3D 도면. 와, 제작을 하셨네요. 여기에 가네샤 석상을 완벽하게 출력해줄 최첨단 프린터까지 준비된 상황. 그리고 프린팅을 위한 핵심 포인트, 바로 레진 용액. 레진 용액? 액체로 된 레진에 자외선을 쏘면 레진이 단단히 굳게 되고 견고하고 정밀한 가네샤 석상이 탄생하게 되는데,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젠 가네샤 석상을 직접 재현할 시간. 도면을 프린터로 전송한 뒤 출력 버튼을 누르자 자, 이제 나오나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3D 프린터. 곧이어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쌓여 올라오는 거구나. 그렇죠. 네. 쌓는 거죠. 그렇게 한 겹 한 겹 인고의 시간을 거쳐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가네샤 석상. 꼬박 하루가 걸려 완성된 가네샤 석상의 모습. 기가 막히다. 와. 드디어 시작된 실험. 드디어. 그런데 줄어들기는커녕 밑으로 흘러버리는 우유. 계속해서 시도해 보지만 흘렀다. 왜 우유는 흐르기만 하는 걸까? 뭐지? 그 이유는 바로 석상의 내부 구조에 있었다. 모세관 현상을 위해 안쪽으로 500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좁은 관들을 설계했으나 아무래도 내부의 관들이 제대로 뚫리지 않은 듯한데, 그러나 여기까지 온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길이 막혔다면 뚫어서 만들면 되는 법. 먼저 막혀있던 가네샤 석상의 코 부분과 몸통 안쪽에 좁은 공간을 내준 다음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지름 0.64mm의 실제 모세관까지 준비하는데, 아, 모세관. 석상 내부에 관이 생긴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 모세관을 잘라 코 안쪽에 직접 넣어주는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가네샤 석상. 과연 이번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다시 시작된 실험. 우유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줄어든다. 나간다. 다른 각도에서 봐도 우유가 빨려 올라가는 장면이 분명히 보이는데 모세관. 정말 영상 속 가네샤 석상처럼 수푼이 우유가 단숨에 사라지는 모습.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은 모세관 현상으로 재현이 가능했다. 가네샤 석상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모세관 현상이 아니었을까? 강 박사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모세관 현상으로 지금 규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바로 사이펀 효과입니다. 사이펀이란 압력 차이를 가졌을 때 액체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관을 우리가 사이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통을 보시면 물의 깊이가 있죠. 관에 압력 차이가 생기게 하면은 왼쪽 높은 곳에서 아래쪽 낮은 곳으로 물이 저절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사이펀 효과라고 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영상에서 저런 거 처음에 저렇게 꽂아 놓으면 안 흐르다가 입을 한번 쪽 빨아주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쪽 빠는 현상이 관 자체의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현상이니까 입으로 쪽 빨면은 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보시면은 호수를 아래쪽까지 이제 담가놨죠. 호수가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을 묶어놓은 거예요. 쭉 빨아들이는 거는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죠. 멋있다.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물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과학적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너무 실질적으로 활용한 너무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이펀 효과와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과는 그 저 관의 역할을 코가 해주는 건가요? 가네샤 석상의 코 주변에서 시작한 미세한 공간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든 이미 저 관 자체의 압력의 차이가 형성이 돼 있다면은 저 공간에 우유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저게 쭉 빨려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빨려 나갈 수가 있겠죠.